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견치 사이의 거리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고 악궁 길이의 변화 역시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구치 사이의 거리는 유의미한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명입니다. 악궁 확장이나 슈왈츠 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전에도 많이 내용을 올렸으나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은 다니던 치과에서 추천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학교 구강검진에서도 부정교합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면 빨리 교정을 시작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교정이 고민되어서 병원 상담을 여러 군데 받다 보면 아무래도 똑같이 말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담을 받다 보면 더 많은 혼란이 오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가 빗뚤게 나와서 혹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악궁 확장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중에 하셔도 된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논문과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얼굴도 작고 입도 작고 치아가 배열되는 악궁 공간도 많이 작기 때문에 치아가 대부분 빗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영구치가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치아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혼합치열기 시절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아직 나오지 않은 영구치가 뼛속에서 치아 머리, 크라운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겹쳐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치아는 처음 생기게 되면 치아 머리부터 만들어지고 이후에 치아 뿌리가 길어지면서 치아가 입 안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사실 치아 머리는 처음 생긴 사이즈 그대로 입 안으로 나올 때까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의 입속에 있는 치아의 머리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겹쳐서 보일 수밖에 없으며 정말 저게 다 나올 수 있을지 의심이 가게 되는 정도의 상황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악궁 확장을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혼합치열기의 아이들은 유치가 빠지고 영구계승치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악궁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악궁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양이 부족해서 추후에 악궁 확장이나 발치 교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를 먼저 해놓고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교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인터캐나인 위드스라고 좌우의 견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부분인데 송곳니의 위치 관계를 측정한 수많은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견치 사이의 공간은 악궁의 전방 폭, 구조를 대표하는 값으로 치아 배열 공간의 양적 기준을 제공하기에 치아 겹침이 치아 크기 문제인지 악궁 폭이 불균형한 건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발치, 비발치 여부를 결정할 때도 사용하게 되고 교정 치료 후에 유지를 위해서도 이 공간을 잡아두기 위해서 안쪽에 와이어를 견치에서부터 견치까지 고정식 유지장치를 붙여놓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혼합치열기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아가 나오게 되는 시기인 6세부터 이 견치 사이의 공간은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는 프로핏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전반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대략 수치상으로 4mm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12세 이후부터는 서서히 증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상하게 갑자기 경사가 크게 바뀐 부분은 영구 견치가 완전히 맹출해서 거리를 측정한 게 유치 사이의 거리를 재다가 영구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걸로 변경돼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견치 사이의 거리는 꾸준히 성장하고 사춘기 12세 정도의 정점을 찍게 되고 이후의 변화량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기 하악보다는 2mm 정도는 더 많이 커지게 되고, 특히 하악은 12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의견이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하나 살펴보면 12세의 조기 청소년과 15세 이후의 변화를 비교해서 평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견치 사이의 거리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고, 악궁 길이의 변화 역시 거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구치 사이의 거리는 유의미한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2세 이후에는 악궁 길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을 계산하는 게 합리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12세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유치는 전부 빠지고 계승 영구치가 전부 올라온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유치가 전부 빠진 후에 치열 교정을 시작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4mm 이상의 견치 사이 공간이 커짐으로써 치아가 나올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확보된다는 의미이지 필요가 없는 정도의 범주는 아닙니다. 치아 하나의 사이즈가 대략 7mm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치아 하나 정도는 가지런하게 해줄 정도의 공간 여유는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건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많이 넓어지는 사람과 조금 넓어지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린 시절에 가철성으로 억지로 먼저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양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12살 이후에 정말 필요한 양만큼 고정성으로 확장을 진행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구치부 교합관계 문제로 인해서 가철성 악궁 확장으로 어린 시절에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어린 환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장치를 하루에 12시간 이상 착용해야 되고, 무엇보다 장치를 끼고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또한 악궁 확장도 보통은 치조골 한계 내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정중국의 봉합이 깨져서 골격적으로 벌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치아 배열되는 뼈를 잡아서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당연히 재발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 프로핏 책에서도 가철성 장치의 확장은 대개 일시적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동안의 치열 및 악궁 변화는 교정치료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고, 특히 공간 확보는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성장 타이밍과 성별을 고려해서 정밀한 전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성장기의 자연적인 악궁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12세 이후에 고정성으로 악궁 확장을 진행함으로써 확장의 범위와 방향을 더 정확히 컨트롤하고 환자의 협조도를 줄이고 치료 기간을 줄이는 것이 치료의 결과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